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바로 농지법 제54조에 의거해서 농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농지법 54조와 63조를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농지를 소유하면서 과연 이용을 제대로 하느냐,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이에 따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라는 것이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농업인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단속이라기보다도 농지 소유의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지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조사는 농지법 제5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즉 5월 뒤죠. 5월 1단계입니다. 5월부터 1단계로 우리나라에 있는 농지를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일단 보겠죠. 그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든가 이런 내용을 아마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는 8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10개의 투기에 관련된 위험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5천 명 정도 투입하는 인원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단계는 내년 27년도에 하는 건데, 이는 한마디로 농지의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19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농지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대 10개의 투기 위험군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말 그대로 거의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는 거래를 할 때는, 매입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허가를 받을 때에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지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농지와 거의 임야,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경매로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경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투기 목적으로, 다른 말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냐라는 것을 조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과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따라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이 아마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농업법인은 임대업이라든가 농지를 매매업은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외국인이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은도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농지를 그냥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죠.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다 거다들이고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최근 10년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은 농지입니다. 10년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은 농지. 다만 이때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제외가 됩니다만은도 상속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농지법에서 10,000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죠. 아울러서 그러면은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유휴 농지로 두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도 상속에 대한 농지도 별도로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서 최근 10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전체로 전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공유로 취득한 농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지분으로 투자했거나 또는 공동 투자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기획부동산은 농지는 잘 아시겠지만 거래를 시킬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는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임야에 대해서 거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로는 과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한번 적발되었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데, 휴경하고 있다라는 것이 적발됐거나 불법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것이 한 번쯤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농지가 대상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 조사 결과 불법 농지로 판단되는 농지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항공사진으로 봐야만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전부 다 현장을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사진을 보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과 같이 10개의 전수조사 대상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뭐 거의 대다수 10개에 다 해당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0개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농지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의 농지는 투기의 목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농지와 그다음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허가를 받아 있는 토지, 허가를 받아서 그냥 유휴농지로 있다거나 또는 임대차로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농지가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 최근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취득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급받아서 취급한 농지. 그 다음에 관외 거주 농지와 공유 지분 농지가 되겠습니다. 관외 농지와 공유 지분 농지. 뭐 지금과 같이 10개 중에서 이와 같이 한 5개 정도가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은 각 공유자가 실제 경작했는지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리고 농지증 발급받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농지를 취득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죠. 그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내용과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아마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가 절대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지만은 다만 실제 경작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자, 그러면은 이처럼 전수조사에서 적발되었을 적에의 대한 적발 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뭐 크게 보면은 한 3가지로 분류해서 첫째로 유형별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일단 계고를 하겠죠. 계고를 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린다. 지금 농지는 처분 명령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명령은 즉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도 아마 농지법을 개정해서 즉시 처분 명령을 규정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이행강제금이죠. 처분 명령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년간 유예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농지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전수조사에서 적발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빙서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비료를 샀다거나 또는 거름을 샀다거나 아니면은 수확할 때에 인부들을 데릴 때에 인부들에 대한 일비를 지급했는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여러분들 미리 한번
준비를 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임대차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뭐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런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로 휴경 사유, 왜 휴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뭐 농지법에 다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다거나 뭐 등등이라든가 또는 교도소에 갔다든가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사항이 농지법에 전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비농업적 이용 여부입니다. 비농업적, 농지는 농지에 이용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농지에다가 태양열을 해놨다거나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또는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는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내용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지법 있잖아요. 농지법에 보면은 유휴농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18조와 제19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18조와 19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농지법 제23조, 24조 또 24조의 2, 그 다음에 시행령 24조와 24조의 2, 시행규칙 21조와 21조의 2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농지의 임대차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의 사유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유휴농지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지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9조, 그 다음에 농지법 11조와 12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0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대응에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를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유 토지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수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울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에 농지를 취득했거나 또는 경북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게 없죠. 그죠? 공유자 전원이 실제 경작했는지 이에 대한 입증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지법 제가 불러드렸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내용 등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면은 제가 그에 대한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